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사 담당 백형대입니다. 지금 이 영상은 1학년, 3학년 둘 한국사 수업에 쓰일 디딤 영상인데요. 여러분 학생들을 대표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있습니다. 하루에 20분 정도를 녹음을 할 건데 한 강좌당 20분을 넘지 않도록 알람을 맞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20분이 넘어가서 힘들었던 학생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반드시 20분 안에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빼주세요. 지금 타이머를 맞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톱워치 20분을 맞춰 놓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1학년, 3학년 둘 다 한국사 강의 디딤 영상 강의로 처음 들을 텐데요. 하루에 일주일에 2시간씩 한 강좌당 20분씩 그러니까 일주일에 40분만 투자를 하면 됩니다.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친구들한테 알려주는 게 여러분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여러분을 안 괴롭히는 방법이에요. 선생님 이거 찍는 거 굉장히 민망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확실히 효과가 있으니까 디딤 영상을 촬영하는 거니까 잘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20분 이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20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2페이지 보셨죠? 2페이지 우리 2페이지 볼 차례인데 우리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자 시간을 정해놓으니까 마음이 급해지네요. 앞에서 이게 앞으로 3, 4시간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냥 무리로 흩어져 있던 단계에서 이렇게 동맹을 하는 연맹 단계, 그 다음에 좀 더 하면 리더를 뽑은 연맹 왕국 단계, 그 다음에 무슨 단계죠? 그렇죠. 중앙 집권 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중앙 집권 단계. 그러면은 앞에서 여러 나라의 성장,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만해, 48개국, 변한, 진한, 수백 개의 나라들 중에 이런 중앙 집권 단계로 점점 나아가는 나라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 예, 나중에 우리 흔히 삼국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하나 꼽사리 껴서 가야, 이렇게 4개의 나라의 역사를 배울 거예요. 여기 나라의 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태조, 고국천왕, 미천왕, 고궁왕, 수수리왕, 각 나라들이 나오는데 이 왕들의 공통점은 뭐냐? 이렇게 요 발전 단계에서 무언가 역할을 한 사람들인 거예요. 역할을 한 사람들. 그러니까 중앙집권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삼국이 중앙집권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고구려 보겠습니다. 고구려만 선생님이 따로 뺀 거예요. 여러분은 위쪽 부분을 보시면 돼요. 자, 고구려에 맨 처음 등장하는 왕은 태조왕이에요. 태조왕. 앞에서 고구려 누가 세웠었죠? 이거 초등학교 때 배웠었는데 주몽이라는 사람이 세웠었죠. 이 주몽이 동명성왕이라 그래가지고 이 동명성왕을 모시는 고구려 축제가 있었죠. 동맹, 그렇죠. 동맹. 자, 주몽 동명성왕이 세운 이래로 쭉쭉쭉 가다가 이제 태조왕 때 무슨 말이 나오냐면 게르부 고씨 독점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부예요. 부. 자, 고구려는 5개의 부족이 투자해서 만든 나라예요. 5개의 부족이 투자해서 처음에는 연맹 단계였겠죠. 그 다음에 왕을 뽑았으니까 연맹 왕국 단계였겠죠. 자, 여기가 각 부서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이름이 있는데 요 부서, 그 부서 중에 하나가 게르부였어요. 게르부. 자, 나머지도 이름이 있어요. 연나부, 선호부, 각자 이름이 있는데 이 중에서 게르부란 데서 왕위를 독점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왕위라는 말을 써놓으면 됩니다. 왕위, 게르부에서도 이제 5명이 다섯 부족이 투자해서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5부족이 돌아가면서 왕위를 하다가 점점 한 부족, 게르부라는 한 부족이 왕위를 독점하기 시작했다. 또 게르부에도 여러 성씨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게르부에서도 고씨가 왕위를 독점하기 시작했다. 뭔가 한쪽에 권력이 집중돼 가고 있는 과정이죠. 처음에는 돌아가면서 왕위를 하다가 이제는 게르부의 5부족 중에 한 부서에 그 중에서도 한 부족에서도 고씨들만 왕위를 독점하기 시작했다. 뭔가 연맹 왕국 단계에서 중앙 집권 단계로 가는 냄새가 나요. 자, 그래서 태조왕 때부터 왕의 권한이 좀 더 세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맹 왕국 단계에서 중앙 집권 단계로 한 단계 조금 더 나아갔으니 주변 나라들보다 훨씬 강력한 결속력을 가지겠죠. 그래서 이 태조왕 때는 옥저 종이 치네요.
자, 옥저 동해를 복속합니다. 우리 앞에서 A, B, C, D, E 여러 나라에 성장했었는데 여기에 고구려가 있었죠. 고구려가 지금 점점 커져서 이렇게 옥저 동해까지 아예 복속을 하게 됩니다. 복속이란 거는 내 땅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그냥 단순히 삑만 뜯었었죠. 소금과 어물을 바쳤었다. 이제는 태조왕 때는 내 땅으로 만들었다. 자, 태조왕, 게르부고시 왕이 독점, 그 다음에 옥저 동해를 복속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토요일날 혼자 나와가지고 사무실에서 이걸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2번. 태조왕 다음에 고국천왕이 나오는데, 태조왕 고국천왕에서는 행정적 오부란 말이 나와요. 행정적 오부란 말은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고구려는 5부족이 연합해서 만들었고, 각 부족의 명칭이 각자 있었다고 그랬죠. 연나부, 소노부 외울 필요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각자 고유의 명칭이 있었고 각자 고유의 개성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왕이 터치를 할 수 있어 없어. 아직 중앙집권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터치를 할 수 없었어요. 근데 고국천왕 때는 행정적 오부란 건 뭐냐면 왕의 기준으로 왕이 게르부, 소노부, 연나부 외우기가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5부족을 그냥 게르부 기준으로 동부, 서부, 게르부보다 동쪽에 있으면 동부, 서쪽에 있으면 서부, 남쪽에 있으면 남부, 북부 뭐 이런 식으로 행정적으로 편의적으로 각 부족의 이름을 바꿔버려요. 각자 이렇게 있던 이름을 동부, 서부, 남부, 북부처럼 각자의 행정적인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럼 이 부족들은 원래부터 고유의 이름이 있는데 자기 부족 이름을 바꾼다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네가 뭔데 네 기준으로 동부, 서부, 남부, 북부로 나누냐? 이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행정적 오부로 나눴다는 건 왕권이 좀 더 강화됐다는 거죠. 강화됐다는 거. 한마디로 연맹왕국에서는 왕이 주변 부족에 대해서 터치를 못했었는데 점점 중앙집권 국가로 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고국천왕의 또 업적 진대법을 실시합니다. 진대법은 뭐냐면 우리 싸게 정부에서 싼 이자 받고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가을에 수확을 하고 나면은 수확량이 적으면 겨울 동안 그 수확한 걸 먹고 나서 봄이 되면은 먹을 게 떨어지죠.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옛날 사람들? 보릿고개 혹시 들어봤나요? 보릿고개? 네, 보릿고개라 그래요. 이때 굉장히 이제 식량도 떨어지고 다음 가을까지 버티기가 힘들 때 국가에서 싸게 쌀을 빌려줍니다. 싼 이자를 받고 그 다음에 가을에 수확을 하게 되면은 그 수확한 것을 이제 싼 이자만 받고 다시 갚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쌀을 국가에서 싸게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요런 걸 진대법이라고 합니다. 고국천왕의 업적 2개, 행정적 오부로 설치했다, 진대법을 실시했다. 자, 세 번째, 점점 고구려는 태조왕, 고국천왕을 통해서 점점 지금 확대를 중앙집권 국가로 나아가면서 주변 나라들을 옥저, 동해 같은 나라들을 꿀꺽꿀꺽 삼키면서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한나라가 세운 한 사군 있었죠. 한 사군 중에 3개는 이미 쫓아내졌고 나머지 하나가 이쪽 지방에 있었어요. 이쪽 지방. 여기. 자, 이쪽 지방에 한반도에 여전히 중국 애들이 있었는데 한나라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고구려가 점점 커지니까 결국은 중국 세력과 맞부딪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고구려와 드디어 중국 세력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의 한사군 중에 하나였던 낭낭군, 4개의 군 중에 하나였던 낭낭군을 드디어 쫓아내버립니다. 드디어 한반도에서 중국 세력이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자, 한민족이 세운 고구려가 태조왕, 고국천왕을 거쳐서 점점 강해지다가 이제 한반도에 있던 중국 세력을 쫓아나게 됩니다. 어느 왕 때? 미천왕 때. 지금 시간이 몇 시일까요? 12분 남았네요. 8분, 벌써 8분 했어요. 3개 했는데 8분 했어요. 마음이 굉장히 급하네요. 자, 고구려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잠깐만 이 빨간펜 글씨들 좀 지우고 올게요. 아니요. 자, 다시 우리 앞에서 태조왕, 고국천왕, 미천왕 세 왕을 했습니다. 자, 세 왕을 했습니다. 자, 지금 고구려가 여러 나라의 성장 중에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점점 세력을 넓히고 있는 거예요. 옥저, 동해 포함해서. 미천왕 때는 이 평양 쪽에 있던 낭낭군까지 쫓아내고, 아이고 죄송해요.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미천왕 때 점점 세력을 넓혀서 정신이 없으시죠? 잠시만, 선생님 오랜만에 다시 촬영을 했더니 정신이 없네요.
자, 점점 세력을 넓혀가지고 여기 있던 낙랑구까지 쫓아냅니다. 미천왕 때.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고구려 잘 나가고 있어. 잘 나가고 있는데 점점 커지고 이게 점점 내려오겠죠. 내려오다 보면 이쪽에서도 점점 커지면서 점점 올라오는 세력이 있었어요. 그 나라가 바로 여러분 지도에 있는 백제입니다. 백제. 자, 백제. 자, 고국원왕 때 드디어 이제 고구려가 계속 커지다 보니까 밑에 있는 백제랑 만나게 됩니다. 백제. 근데 하필이면 그때 위에서는 고구려가 밑에서 백제랑 싸우기도 바쁜데 위에서 전연, 욕이 아닙니다. 전연이에요. 전연이라는 욕 같네. 전연이라는 나라가 침입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서는 백제라는 나라가 침입을 합니다. 한참 잘 크고 있는데 양쪽에서 샌드위치로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때 백제 왕이 누구였냐? 나중에 백제할 때 하겠지만 근초고왕이라는 왕이 나타나요. 근초고왕이라는 왕과 고국원 왕이 이제 맞붙습니다. 결국 백제 근초고왕에 의해서 고구려 왕인 고국원 왕이 죽게 돼요. 자, 이 고국원 왕이 얼마나 불쌍한 왕이냐면 전연이 침입했을 때는 전연이 쳐들어왔을 때는 고국원 왕의 아버지 미천왕의 시체를 가져가 버려요. 이 전연들이. 진짜 전연들이네. 자, 그 다음에 아버지의 시체는 빼앗겨버리고 그 다음에 어머니는 산채로 잡혀서 전연에 포로로 잡혀가요. 고국원왕 입장에서는 전연한테 복수하고 싶죠. 근데 그때 또 백제가 쳐들어와가지고 백제는 이번엔 고국원왕을 죽입니다. 엄청 불쌍한 왕이죠. 아버지 시체는 빼앗겨, 어머니는 포로로 잡혀가, 그 다음에 자기는 또 백제 왕한테 죽어. 자, 그러니까 고구려의 굉장한 위기 상황이에요. 태조왕, 고국천왕, 미천왕 사이에 잘 나갔었는데 드디어 고국원왕 때 위기를 맞게 됩니다. 두 침입 나라 전연과 백제 근초고왕에 의해서 침입을 당하게 됩니다. 자, 요 시기들 나중에 이제 백제랑 비교할 때들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고구려가 생각을 하겠죠. 그래, 우리가 왜 졌을까? 우리가 왜 이런 수모를 당했을까? 근데 특히 우리가 백제한테 직접 왕한테 백제 근초고왕하고 1대1로 붙었는데 근초고왕에 의해서 고구려 왕이 죽었어. 세상에 이런 창피한 일이 없어. 우리는 대체 왜 진 거야? 알고 봤더니 왜 졌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배운 내용에서 생각 한번 해봅시다. 네, 빨리 말하라고 하네요. 자, 백제 근초고왕은 사실은 백제는 고구려보다 더 빨리 중앙집권 쪽에 냄새가 더 많이 풍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중앙집권에 가냐 이거였어요. 근데 백제가 좀 더 고구려보다 중앙집권 쪽에 가까워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백제 근초고왕. 자, 그래서 이제 다음이지. 그 다음 왕인 소수림 왕이 우리 고구려가 이제 다시 성공을 하려면 중앙집권 국가를 이뤄야 되는데 중앙집권 국가를 하려면은 필수 아이템이 뭘까? 우리가 중앙집권 국가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 해서 생각해낸 게 불교 수용, 유령반포, 태학 설립입니다. 자, 하나하나씩 봐볼게요. 불교 수용. 자, 고구려는 5개 부족이 만든 나라라 그랬어요. 5개 부족이 만든 나라기 때문에 각자 믿는 종교도 다 달려. 얘는 곰 믿고, 얘는 뭐 호랑이 믿고 이런 식으로 각자 주로 믿는 신들이 다릅니다. 주로 믿는 신들이 다르기 때문에 종교가 다르면 어때요? 서로 싸움 날 일이 많죠. 그러니까 소수림 왕이 이런 종교들을 통합할 수 있는 하나의 불교라는 종교를 가져옵니다. 자, 이런 거를 이제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막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고등종교라 그래요. 고등종교. 왜 고등종교라 그러냐면 일반 종교들과 달리 무조건 믿어 이런 게 아니라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뭐 천주교 이런 것들 보면은 굉장히 논리가 탄탄해요. 그 논리가 탄탄하기 때문에 이런 종교들이 하급 종교들, 우리 뭐 무당을 믿고 뭐 샤머니즘을 믿고 이런 종교들하고 이론으로 싸우면은 불교가 가장 설득력이 있어. 그런 고등종교를 하나 불교라는 고등종교를 가져와 가지고 보급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각자 종교가 달렸던 이 5부족들이 불교라는 종교를 믿게 되겠죠. 자, 종교가 하나로 통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부처님의 자식들이야. 우리는 모두 불자들이야. 우리 모두 뭐 크리스찬이야 이런 것처럼 우리 모두 불자들이야 이러면서 통합을 시키는 겁니다. 중앙집권 국가 점점 중앙집권 국가로 가는 거예요. 각자 따로 놀던 다섯 부족들이 이제 하나의 사상적으로 하나의 종교로 통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마침 잘 지어졌네요. 자, 그 다음에 소수림왕 불교수용까지 했죠. 불교수용 종교로
각기 떨어져 있던 다른 부족들을 통합시켜줬다. 그 다음에 율령반포. 율령반포는 뭐냐면 법이에요. 법을 정하는 거예요. 법을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이 법을 정해놓고 그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데, 이 법은 누구한테 유리하게 만들어놨을까요? 왕한테 유리하게 만들어놨겠죠. 그래서 이 율령을 잘 지키면, 율령이라는 법을 잘 지키면 왕이 율령에 따라서 승진을 시켜줍니다. 율령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로 규정을 했을까요? 왕이라고 규정을 했겠죠. 왕이 제일 높아. 왕 밑엔 누가 있어? 그 다음에 누가 있어? 이런 식으로 죄송해요. 자꾸 화면이 바뀌네요. 자,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왕 밑에 누가 있어? 이런 식으로 율령으로 법으로 다 정해놓습니다. 그러면은 이 율령 체제에서는 내가 승진하고 싶다. 그럼 누구한테 제일 잘 보여야 돼요? 왕한테 잘 보여야 되죠. 자, 왕한테 유리한 규정들을 만들어놨습니다. 전쟁에 나가서는 뒤로 물러서면 목을 벤다. 아니면 왕에게 불충한 말을 하면 목을 벤다.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럼 이 사회에서, 율령이 있는 사회에서는 왕에게 도저히 도전할 수 없는 거예요. 왕의 권위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법, 율령반포, 불교수용. 자, 그 다음에 태학설립. 자, 소수림 왕이 이제 중앙집권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왕에게 충성하는 신하들이 필요해요. 왕에게 충성하는 신하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태학 설립을 합니다. 태학이란 건 학교예요. 학교. 우리로 치면은 서울대. 서울대처럼 대학교. 그래서 이 태학교에서 계속 이제 유교를 가르칩니다. 유교는 뭐냐면 하나님이래. 유교는 그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나라에 충성해라. 이 태학에서 계속 가르친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신하로 있다면 누구에게 충성을 하겠어요? 세뇌받은 대로 왕에게 충성을 하겠죠. 그래서 왕에게 충성하는 인재들이 길러내기 위해서 태학을 설립합니다. 자, 소수지망 때 불교로 사상을 통일하고 율령으로 전체 사회가 왕을 중점으로 모든 법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왕에게 충성하는 신하들이 길러냅니다. 뭔가 중앙집권 국가로 가장 많이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람 소수지망을 뭐라 그러냐면 중앙집권 국가의 죄송해요. 오랜만에 했더니 좀 너무 실수가 잦네요. 잠시. 자, 펜 잡는 법을 선생님이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심왕을 뭐라 그러냐면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합니다.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 자, 왜? 중앙집권 기틀이라는 건 뭐예요? 뼈대를 마련했다는 거예요. 중앙집권 국가로 가기 위해서 대부분의 중요한 일들을 다 했다는 거예요. 불교수용, 율령반포, 태학설립, 소수림왕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중앙집권 국가의 냄새가 어느 정도 풍겼어. 자, 어느 정도 풍기고 나니까는 중앙집권 국가가 아직 되지 못한 연맹왕국 단계 국가들이랑 고구려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고구려가 이기겠죠. 그래서 주변의 연맹왕국, 아직 연맹왕국까지는 아니지만 중앙집권 국가를 완전히 가지 못한 나라들을 박살을 내기 시작합니다. 소수림왕 때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그 다음 때, 광개토대왕 때, 아직 중앙집권 국가에 다가서지 못한 백제 신라들을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그 두들겨 패기 시작한 왕이 광개토대왕이에요. 광개토대왕, 일단, 아까 고국원왕 때 아버지의 미천왕의 시체를 가져가고 어머니를 포로 잡아갔던 그 연나라 잡아다가 복수를 해야겠죠. 복수를 하려고 했는데, 전혀는 사라졌어요. 그리고 전혀는 사라지고 그 연나라의 후예들이 앞전자 말고 우리는 연나라의 뒤늦은 후예들이야. 그래서 후연이란 나라를 세웠어요. 그래서 북쪽에 가서 후연 등을 격파하고 요동을 점령합니다. 우리 요동 어딘지 배웠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백제한테 복수해야죠. 백제를 쳐들어가서 한강 이북을 공격하고 한강 이북을 공격합니다. 자, 요때 이제 나중에 신라 때 다시 나올 건데, 신라에 일본 애들이 쳐들어와요. 일본 애들이 쳐들어왔을 때 광개토대왕이 신라에도 구원군을 보내가지고 외구 일본 애들을 쫓아내줍니다. 자, 요거는 나중에 신라 때 다시 할게요. 자, 마지막 장수왕. 광개토대왕 때 이제 소수림왕 때 중앙집권 국가를 마련하고 나니까 장수왕 때 쭉쭉 뻗어나가는 거예요. 광개토 때는 후연 격파, 요동 점령하고 한강 이북을 점령했어요. 그 다음에 다음에 장수왕 때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광개토대왕은 주로 이렇게 있으면은 북쪽으로 나가는데 집중했거든요. 여기 후연이 있으니까 후연을 격파하려고. 후연 격파하고 나서 남쪽으로는 많이 내려가긴 내려갔지만 아직 크게 내려가지 않았어요. 근데 장수왕 때는 이제 북쪽은 됐으니까 남쪽으로 본격적으로 내려가자. 그러면서 수도를 평양으로 천도를 합니다. 천도란 건 수도를 옮겼다는 거예요. 자, 국내성, 원래 수도가 여기였다면 수도를 여기로 옮겨요. 자,
본부를 옮기는 거예요. 본부를 여기로 옮겨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본부를 옮겼으니까 명령이 좀 더 빨리 전달이 되겠죠. 본격적으로 남진 정책을 펼칩니다. 평양으로 수도를 옮겨서 본격적으로 남쪽으로 진격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한강 이남, 아까는 한강 북쪽을 점령했다면 이제 한강 이남을 점령합니다. 너무 자랑스럽겠죠. 우리가 옛날에 백제한테 뒤지게 얻어 터졌는데 이제는 우리가 백제를 이때 무슨 일이냐면 장수왕이 광개토대왕 때도 백제왕을 사로잡았고 백제왕이 살려주세요. 당신의 노비가 될게요. 그랬는데 장수왕 때는 아예 백제왕을 죽여버립니다. 감회가 새로웠겠죠. 그래서 나 이만큼이나 내려왔어. 나 요렇게 한반도 고구려 왕 중에 제일 밑까지 내려왔어. 그러면서 나 여기 내려온 기념으로 비석을 하나 세웁니다. 그게 중원 고구려비예요. 중원 고구려비. 자, 그 다음에 우리 앞대 광개토대왕도 굉장히 멋진 일을 했어. 이 사람도 업적을 길어야지. 그래서 광개토대왕 릉비라고 적어두세요. 광개토대왕 릉비를 또 세웁니다. 광개토대왕 릉비는 광개토대왕이 세운 게 아니에요. 장수왕이 세웠어요.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업적을 세우는 광개토대왕 릉비를 여기에다 세우고 여기 그 다음에 중원고구려비를 가장 밑쪽에 내려갔던 충주 가장 남쪽에 중원고구려비를 세웁니다. 자, 고구려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지금 몇 분 했나요? 딱 20분 했네요. 20분 3초 2초 1초 0초 20분 남았습니다. 총이 울렸습니다. 조금 더 하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힘드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지금 배운 내용들 친구들한테 잘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나요.